안녕하세요. 심심한 철훈입니다. 요즘 드라마 김부장이 핫하잖아요. 처음 시청률 9.5%로 시작해서 현재는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시청률을 보인 드라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새롭진 않거든요. 과거에 엄청난 능력을 지녔었고 평범한 아버지로 지내다가 딸이 위험에 빠지고 감춰두었던 능력을 꺼내는 얘기예요. 어디선가 많이 본 이야기잖아요. 영화 테이큰도 떠오르고 뭐 존 윅, 범죄도시, 아저씨 이런 영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직 특수요원이고 납치된 딸이고 또 분노한 아버지에다가 그리고 복수, 뭐 결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김 부장은 결국 딸을 찾아낼 것이고요. 악당은 응징을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답답함이 풀릴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오히려 이야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단순히 액션이 시원해서 성공했다라거나 뭐 소지섭이 멋있어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부장의 흥행은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콘텐츠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콘텐츠 업계에서는 오래된 믿음이 있잖아요. 성공하려면 새로워야 한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설정이 있어야 되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어야 되고 또 기존 작품과는 달라야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콘텐츠 시작을 보면 조금 다른 현상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새로운 이야기에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든가 어떤 익숙한 캐릭터,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범죄도시가 대표적이었어요. 관객들은 영화를 보기 전부터 알고 있잖아요. 마석도가 마지막에는 악당을 잡을 것이다. 갑자기 악당이 마석도를 완전히 꺾고 세상을 지배하는 결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극장에 가죠. 왜냐하면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마석도가 이길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악당이 등장하고 마석도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시원하게 응징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김 부장도 비슷합니다. 시청자는 김 부장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숨겨놓았던 능력을 꺼낼 것이고 딸을 위해 누구보다 위험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드라마의 재미는 결말을 맞히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시청자가 이미 기대하고 있는 장면을 얼마나 정확하고 강렬하게 보여주는가에 있습니다. 축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손흥민을 응원하는 이유가 골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가 공을 잡는 순간 수비수를 앞에 두고 방향을 바꾸고 또 공간을 만들고 슈팅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기대되기 때문이잖아요. 골이 뭐 들어갈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김 부장도 그렇습니다. 결말보다 김 부장이 어떻게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를 보러 가는 드라마입니다. 즉 이 작품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다 우리가 기다린 장면을 어떻게 완성해 줄까가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익숙한 기대를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보면 시청자들은 드라마 볼 때 좀 피곤해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방송 시간에 맞춰서 TV를 켜고 몇 개의 채널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 유튜브, 뭐 디즈니 플러스, 뭐 티빙, 쿠팡 플레이까지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많죠. 문제는 컨텐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지 결정하는 일이 피곤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시죠?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영화를 정작 보지는 못하고 거의 30분 동안 목록만 넘기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흔히 선택 과잉이라고 하죠.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AI는 매일 새로운 기술을 내놓고 또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는 드라마를 보면서까지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거나 시간대가 계속 바뀌고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기억해야 되고 또 마지막 반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작은 단서들을 또 모두 외워야 하는 작품은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 부장은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딸이 사라졌고 아빠가 딸을 찾고 그 과정에서 악당과 싸웁니다.
시청자는 복잡한 설명 없이도 주인공이 왜 움직이는지 즉시 이해하죠.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도 분명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콘텐츠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충분히 복잡한 현실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금요일 밤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누구를 응원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가 더 큰 휴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부장이 주는 그 진짜 쾌감은 정의가 아니라 그 통제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작품을 두고 사이다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악당이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주인공이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는 설명인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정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통제감일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즉시 해결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바로 따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을 찾기 어렵죠. 근데 김 부장의 세계는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김 부장이 먼저 움직이고요. 단서를 찾고 적을 추적하고 또 위험을 뚫고 들어가며 결국 문제를 해결합니다. 회의를 하지도 않고요. 책임감을 떠넘기지도 않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행동합니다. 시청자는 김 부장 행동을 보면서 현실에서 잃어버렸던 통제감을 잠시 되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김 부장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 이 대리만족이 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시청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화면 속에서 제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강한 아버지에 대한 판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액션 영웅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란 점입니다. 그부터 처음부터 세상을 구하러 나서는 영웅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려던 사람이 자기 가족이 위험에 빠지자 다시 위험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설정은 특히 중년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젊을 때 자신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회사에서는 점점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지고요. 자녀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경제적 부담은 증가합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많죠. 겉으로는 평범한 김 부장이지만 조직 안에서는 대체 가능한 중년 직장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 속 김 부장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죠. 회사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평범한 중년 남자라고 보지만 그 안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능력과 가치가 남아있어요. 이것은 중년 남성 시청자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판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은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도 가족을 지킬 힘이 있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동시에 가족의 관점에서는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극단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아버지상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는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다가 결말 때문에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초반엔 흥미로웠지만 후반에 이야기가 무너지거나 반전을 위해서 갑자기 인물의 성격을 바뀌어버리는 그런 무리수를 두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말을 내놓기도 하죠. 제작자는 시청자를 놀라게 하려고 하지만 시청자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반면 김 부장은 처음부터 자신이 무엇을 보여줄지 분명하게 약속하죠. 이 드라마에는 딸을 구하려는 아버지가 있고 과거를 숨긴 주인공이 있고 그를 막는 악당이 있고 마지막에는 응징과 구원이 있겠죠. 시청자가 기대했던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새롭지는 않지만 배신하지도 않죠. 이것을 음식에 비유하면 매우 유명한 김치찌개 집과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맛은 아니잖아요. 먹기 전부터 어떤 맛인지도 대략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죠.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한 맛을 정확하게 주는 것 때문입니다.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런 그 신뢰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2시간을 투자했는데 끝나고 나서 허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기대한 감정을
작품이 제대로 전달해 줄 것이라는 믿음. 김 부장은 그 약속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약속을 꽤 충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뻔함이죠. 뻔함. 뻔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유통 전략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김 부장은 흥행을 작품 내부만으로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작품은 지상파 TV에서 방송되면서 동시에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시청자에게도 공개됐죠. 흥미로운 점은 한국 시청자가 익숙하다고 느끼는 설정이 해외 시청자에게도 쉽게 이해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납치된 딸을 구한다. 이 설정은 한국의 회사 문화나 정치적 배경을 깊이 몰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번역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경을 넘기 쉽습니다.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나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미묘한 관계보다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정과 행동이 앞섭니다. 그래서 김 부장의 뻔함은 국내에서는 편안함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해외에서는 접근성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순함을 가장 넓게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거죠. 그리고 AI 시대에 오히려 단순하고 강한 감정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가 되면 더 복잡하고 똑똑한 콘텐츠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잖아요. AI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시청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정교한 설정과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 현상도 나타날 것이 생각해요. AI가 발전할수록 정보와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누구나 몇 초 만에 줄거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럴듯한 캐릭터를 만들고 영상과 음악까지 제작할 수 있어요. 이야기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렇다면 컨텐츠의 가치는 얼마나 복잡한가 보다 얼마나 즉각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가 넘치면 정보가 희소하지가 않잖아요. 이야기가 넘치면 이야기도 희소하지가 않겠죠. 근데 김 부장은 복잡한 철학을 설명하지가 않아요. 분노나 부성애, 긴장, 복수 이런 것들은 매우 선명하죠. 시청자는 별도 해석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AI 시대는 이런 컨텐츠가 오히려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 부장은 정말 단순한 드라마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전직 특수요원이 딸을 구하듯이요. 하지만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는 지금 시대 사람들의 여러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결과가 명확한 이야기를 보고 싶은 욕망,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욕망, 평범한 중년 남성도 아직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욕망, 그리고 가족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는 어떤 욕망. 그래서 김 부장의 성공을 단순히 액션이 시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감정을 매우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새롭지는 않지만 명확하고 복잡하지는 않지만 강렬하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가장 만족스럽게 보여주는 작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김 부장이 뻔한 드라마인데도 성공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뻔한데도 성공한 것이 아니라 뻔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이 안정적이고 단순할 때는 사람들이 콘텐츠에서 복잡함과 반전을 찾죠. 하지만 현실이 복잡하고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이야기에서 확실함을 찾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지 분명하고 누구를 응원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은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하죠. 가족을 지키고 위기에 빠진 딸, 악당을 구하는 영웅. 악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당을 응징하는 영웅.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 나머지 이 오래되고 단순한 이야기가 오히려 가장 새로운 위로가 된 겁니다. 김 부장의 흥행은 드라마 한 편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통제감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콘텐츠에서조차 얼마나 확실한 위로를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시대적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엔 누군가 반드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단순하고 오래된 믿음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얘기했는데 김 부장 안 보셨으면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